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분석하는 호랭 박사입니다. 호랑이 형님의 숨겨진 떡밥 분석 제 2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1탄에서는 4가지를 다뤘었죠. 이번 화에서는 4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사라진 화한포의 행방. 화한포는 화산국의 흰쥐 톨로 만든 천입니다.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템이죠. 화한포는 처음에 짐조인 화고가 갖고 있었는데 화고가 추이에게 죽게 됩니다. 화고가 죽고 나서는 평소에 화한포를 탐내던 빠르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빠르는 화한포를 애지중지 입에 물고 다니다가 흠원들에게 쏘여서 쓰러진 추이를 발견합니다.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곤발을 날렸는데 추이의 염주가 끊어지면서 난리가 났죠. 빠르와 부하범들은 추이에게 참교육 당했고 흠원 또한 멸절하는 사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빠르는 화한포를 잃어버렸고 추이가 주워서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 사태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인데요. 정신을 차린 빠르와 추이가 보입니다. 추이가 어깨에 크로스 메고 있는 이 물건이 화한포로 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끝으로 화한포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빠르가 상당히 탐내던 건데 추이가 어디다 숨기기라도 했는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죠. 혹시 추이가 어딘가에 넣어서 따로 갖고 다니는 거 아닌지 찾아봤는데요. 이 두루마리처럼 생긴 가방이 뭔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화한포가 들었나 싶었는데 일단 크기가 좀 작아 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추이가 급하게 달려가면서 이 가방을 내팽겨치고 가버립니다. 화한포가 나름 귀중한 아이템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버려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가방은 화한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한포는 최종적으로 추이가 갖고 있었고 이후에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추이가 고원의 성 어딘가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나중에 불을 사용하는 적이 나타난다면 다시 꺼내서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바쿠는 황웅의 이빨을 뽑았나? 이건 저도 최근에 카페에 들락날락 하다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바쿠가 황웅의 이빨을 두려워해서 뽑아버렸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일단 황웅은 항마병 중 최강이었다는 인물이죠. 특히 황웅의 이빨에 걸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식으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황웅의 손자가 바로 후바이죠. 후바이는 무케와 대결에서 압도하기도 했고 나름 항마병인 검은곰 3마리와 붙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입에 재갈을 물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요. 검은곰들도 후바이의 이빨을 조심하라고 계속 언급했죠. 이걸 봤을 때 황웅의 일족은 정말 강력한 일족인데다가 그중 이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쿠가 황웅의 이빨을 두려워해서 뽑았다는 게 진짜일까요? 이 장면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웅이 나온 장면인데요. 앞니빨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이가 모두 뽑혀있는 모습입니다. 잇몸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황웅이 바쿠와 싸우면서 종아리를 문 적이 있는데 이런 상태였다면 바쿠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그냥 작화의 문제가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곰들의 이빨도 찾아봤습니다. 먼저 후바이 할아버지입니다. 앞니빨뿐 아니라 옆니빨도 빽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바이도 마찬가지죠. 앞니빨, 옆니빨 빽빽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같은 곰을 그렸는데 황웅은 옆쪽에 이빨이 없습니다. 일부 초반이라서 그냥 이빨 그리는 거 생략한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그런 생각마저도 접게 되네요. 무케가 나이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죠. 앞니뿐이고 아직 어금니는 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 덧붙여서 영구치로 이갈이를 했을 시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걸로 밀어볼 때 작가님은 분명히 그리실 때 이빨까지 고려해서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황웅의 옆니빨이 빠진 모습은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황웅의 이빨이 두려워서 뽑은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바쿠겠죠. 황웅을 몰래 사업장으로 빼돌리려고 했는데 이빨이 좀 거슬렸던 게 아닐까요? 혹여 사업장 관리자가 어쩌다 황웅한테 물리기라도 한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깟 이빨 조금 없어도 이기는데 지장 없으니까 강제로 빼버린 게 아닌지 의심해봅니다. 3. 산군 말고 푸른 눈의 범이 또 있다? 이번에는 일부 떡밥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반전의 떡밥일 수도 있고 저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수많은 추측 중에 하나이고 어디까지나 재미로 얘기해볼게요. 먼저 표견들의 이 대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표견 부하가 풍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데요. 산군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기습할 때처럼 우리를 피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할 게 없는 대화로 보이죠.
왜냐면 산군은 아랑사를 뺏기기 전에는 흰눈썹과 무골의 거점을 기습하러 다녔고 지금은 아랑사를 뺏겨서 물불 안 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화 내용과 맞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1부 38화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아랑사를 쫓는 산군과 미호의 대화 내용입니다. 나무 위에 발톱 자국을 보고 표견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산군은 표견이라는 동물을 아예 본 적도 없다는 듯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표견들이 보여준 능력을 보고 놀라는 듯한 반응이죠. 나는 개, 나무를 건너다녔어 등등. 표견들을 기습하고 다닐 땐 언제고 마치 본 적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게 이상하죠. 산군은 표견을 본 적이 없는데 표견은 푸른 눈에게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표견들은 산군에 대해 그동안 밤이라 눈이 어두워 기습에 당했지만 낮에 보니 별거 아니다 라고 평가하죠. 그런데 만약 표견들을 기습했던 것이 산군이 아니고 또 다른 푸른 눈의 범이라면 어떨까요? 표견들 또한 밤이라서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저 푸른 눈을 가진 범이라는 것만 보고 산군이라고 단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푸른 눈의 범이 또 있다면 저는 그 강력한 후보가 황맹일 거라고 봅니다. 황맹은 산군 이전의 왕이었고 산군의 아빠 아루에 따르면 푸른 눈은 왕이 될 놈이다 라고 했죠. 황맹 또한 산군처럼 푸른 눈의 범이고 표견들을 습격한 것이 사실은 황맹이었다면 이야기가 얼추 들어맞습니다. 산군이 표견을 모르는 것도 그렇고 표견들이 산군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산군이 자주 자리를 비웠다는 정황이 있고 흰눈썹 또한 산군이 뭔가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다만 저는 산군이 표견을 완전히 모른다는 식으로 세세한 묘사가 들어간 게 이상해 보였고 산군이 달라졌다고 굳이 한 번 더 언급한 장면이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큰 떡밥이거나 산군의 심리 묘사를 위한 장면이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밝혀지겠죠. 4. 절대 죽지 않는 괴물 불가사리 등장.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큰 건입니다. 만화를 보신 분이라면 한 번은 보셨을 장면인데요. 바로 철을 먹는다는 괴물 불가사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부 116화 샤먼의 숲 2편을 보면 구다국 사람이 가져온 쇠바늘이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가오리도 제 바늘도 없어졌다고 하죠. 갑자기 쇠바늘들이 다 어디로 없어졌나 봤더니 범인은 바로 요놈이었습니다. 일단 생김새만 봐도 털과 가죽이 있는 생물체가 아닌 건 확실하죠. 가장자리에 광택이 나는 걸로 봐서는 쇠로 만들어진 놈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놈이 쇠바늘을 훔쳐다가 불로 녹여가며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청난 고열로 녹이는 것 같은데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럼 도대체 이놈의 정체가 뭐냐? 많은 독자분들이 불가사리가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의 한자를 풀어보면 죽이는 게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불가사리 설화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고려말 송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과부는 삭바느질을 하다가 몸에 딱정벌레 같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보게 됐다. 과부가 풀잎을 따주었으나 벌레는 먹지 않았다. 과부가 바느질을 계속하자 갑자기 벌레가 과부의 바늘을 냉큼 삼켜버렸다. 그 후로 딱정벌레는 계속해서 집안의 쇠붙이들을 먹어치웠다. 벌레는 점점 자라서 공포의 괴물로 둔갑했고 온 나라 안을 다니며 쇠붙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나라에서는 피해가 극심해지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불로도 안되고 무기로도 안되는 상황이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이 괴물을 죽일래야 죽일 수 없다 하여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불가사리가 없어지게 된 계기는 이야기마다 다른데 공통점은 불가사리가 먹은 쇠붙이를 모두 토하고 원래 크기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 박수가 갖고 있는 저 작은 녀석은 불가사리가 쇠를 모두 뱉어내고 어린 시절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 같습니다. 봉인된 상태였는데 박수가 뭔가 잘못 건드려서 불가사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깨어나자마자 쇠바늘을 몰래 훔쳐먹는데 쇠바늘로는 성에 안 차는지 가오리의 철투구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몸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칼, 창과 같은 병장기를 먹을 정도로 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 불가사리는 고마가 박수에게 전해준 것으로 나옵니다. 설화에서 불가사리는 고려말 조선 초 때 나타나서 나라를 해집고 다녔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호영 세계관에서는 불가사리가 난동 부릴 때 제압했던 인물이 고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가사리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쇠붙이들을 먹어가면서 몸집을 키울 것 같은데요. 이게 호형 스토리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불가사리가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빠르, 추위, 이령?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고마가 전해준 물건이다 보니까 불가사리의 부활이 고마의 잠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불가사리가 정말 쇠를 먹고 괴물이 될지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세계관에 영향을 줄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5. 흰눈썹이 만든 의문의 수인.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떡밥입니다. 2부 초반 흰눈썹의 성 지하에서 발견된 의문의 수인이죠. 생명체가 아니라 마치 생체 기계 같은 놈인데 몸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몸 껍데기에 뼈와 근육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비어 있고 머리도 없죠. 대신 이상한 촉수 같은 것들이 몸속에 있고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는 있습니다. 수인병을 통째로 박제한 것 마냥 흉측한 모습인데 이 수인병이 무려 움직이면서 전투를 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전투력도 상당합니다. 비녀단의 비방인 난조의 얼굴을 가격했는데 난조의 이빨이 부러지고 코피가 날 정도였죠. 물론 그 후에 난조에게 심하게 맞고 고장나 버리긴 했는데 장기가 비어있고 머리조차 없는 껍데기가 스스로 움직이고 공격하지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었죠. 어떤 독자분들은 저 껍데기 수인이 비라의 사체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수인의 생김새와 공격하는 스타일이 마치 살아있을 적 비라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먼저 생김새를 보면 온몸에 붕대를 둘렀고 검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바지 길이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죠. 비라와 비교해볼까요? 비라 또한 온몸에 붕대를 둘렀고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지 길이는 역시 발목이 보이게 짧았죠. 생김새만 보면 영락없이 빼다 박은 모습입니다. 비라는 산군에게 재생벌레를 제거당하고 몸이 터져서 죽었죠. 흰눈썹이 정말 비라의 사체를 수습해서 저 껍데기 수인을 만든 것일까요? 어쩌면 이 떡밥은 곧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껍데기 수인이 개조된 곳이 바로 흰눈썹의 성 지하에 있는 객사죠. 지금 스토리 진행을 보면 녹치가 대방대를 피해서 흰눈썹을 객사로 피신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흰눈썹이 이미 만들어 놓은 껍데기 수인들이 대방대와의 싸움에서 전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랑이 형님의 숨겨진 떡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흥미롭고 작품에 더 빠져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떡밥들이 정말 많죠?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거나 부담스러워할 만한 요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만화를 즐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어차피 나중에 다 풀릴 얘기들이니까요. 다만 저처럼 찐팬이어서 더 알고 싶고 더 파고 싶은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더 작품에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소개해드린 떡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호랭박사와 호랑형님 완결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